보험을 모신 지 얼마나 되었죠?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200 원저리 받잖아요. 그럼 남는 거 없어요. 다음 게 자비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꼭 사야겠다면 제발 누추한데, 귀한 분이네. 먼저 가장 핵심 얼마나 드나요? 많이 들어요. 네, 비용을 좀 항목화를 나눠야 돼요. 매월 드는 비용이 있고 분기별 드는 비용이 있고 매년, 2년, 4년, 6년, 10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드는 비용이 있거든요. 우선은 매월 주유비. 요새 유가가 장난 아니야. 나도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자동차 세금, 그리고 매년 보험료, 자동차 검사비, 또 2년마다 또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검사비, 그다음에 유지 비용. 이거는 또 넣어줘야 되는 기름 비용이 있어요. 차에다가. 기름 말고 네, 그 또 다른 기름들이 있어. 오일들. 그 오일 비용, 그다음에 펑크 날수가 있잖아요. 가끔 펑크 비용, 그다음에 성실 납세자 비용, 그게 뭔데? 과태료.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 톨게이트 비용. 게다가 마지막 출출 비용까지. 출출 비용 뭔데? 톨톨 비용도 아니고. 그 중간에 DT 놓칠 수 없잖아요. 네, 중요한 중요한 것보다 당 충전하는 게 나아요. 네, 맞습니다. 출출 비용 중요합니다. 네, 이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1년마다 내는 것도 있고 10년, 4년마다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달에 얼마가 나간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말씀드릴 거는 이걸 그래도 뭐 1년으로 쪼갰을 때 그 1년을 다시 달별로 쪼갰을 때 평균적으로 월별 얼마가 나가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내야 되는 돈만 해도 뭐 10가지 항목이 드는데 왜 사셨나요? 나는 왜? 나도 그게 궁금한데 정확히 말하자면 산 게 아니라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저희 오라버니께서 신차를 구입을 하시면서 원래 옛날에 언니나 오빠 옷 물려받는 거 싫어했잖아요. 그쵸. 차는 달라. 너무 좋아. 차는 제발 빨리 바꾸라. 물려받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얼마나 길죠? 만약 대중교통으로 타고 간다면 타고 갈 수 없지만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포기했어. 너 집을 이 집과 제 직장 여기는 연결할 의지가 없어. 네. 부디 의지를 보여주시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름 얼마나 듭니까? 네, 이거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의 크기도 중요해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크기별로? 네, 크기나 차 종류별로 연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저는 중형차이고 연비가 10에서 11 정도 나가는데요. 이 연비라는 것은 이게 1리터를 넣었을 때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 보통 연비가 좋다 그러면 얼마? 보통 10 이상부터 좋다고 하죠. 15 가고 소형차 같은 경우는 거의 20까지도. 즉 앞차 매연 냄새만 가도 굴러간다. 이런. 저는 출퇴근 합쳐서 50km 정도여가지고요. 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갈 때 걸려요.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전을 합니다. 왕복?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제가 주 5일을 다니기 때문에 거의 매주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풀충을 할 수가 없어요.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도 5일은 간간히 버티더라고요. 14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출퇴근 거리가 20분 내외다. 그럼 그냥 대중교통 타세요. 훨씬 낫습니다. 너무 근데 편해. 저희 집이랑 직장처럼 대중교통에 포기했다. 의지가 없다. 한 1년 안에도 안 보인다. 지하철이 들어설 기미가 없다. 그러면 없다. 그냥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은 그래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12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하죠. 보험비입니다. 네, 보험비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매월 나가는 보험료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 그죠, 운전자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번 보험편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한문철 특약처럼 해주셔야 돼요. 한문철 특약이라는 보험 이름이 있나요? 그건 없는데요. 한문철님이 강조하신 걸 특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까지 배상을 해주는 거,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2천에서 3천만 원, 그다음에 벌금은 사실 2천만 원까지 해도 되는데 이제 민식이법이 또 들어오면서 1천만 원 추가해서 3천만 원까지 보장 받으시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운전자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얼마? 한 16,000원에서 2만 원 내외라고 매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자비롭네요, 좀. 네, 그쵸. 근데 다음 게 자비가 없어요. 다음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 하나 부서져도 그냥 이거 다녀. 알아서 단차는 차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좀 비쌉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동차를 본 경력이 적을수록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냥 사회 초년생 분들, 20대 분들은 그냥 200만 원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네, 200만 원이고요. 만약에 본인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지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1%만 가져가도 되거든요. 이게 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해두고 본인이 지분 1% 정도만 가져간다면 그래도 조금 뭐 할인해서 뭐 18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63만 원. 쾌척. 네, 또 그리고 이게 할인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블랙박스 달아놨는지 뒤에 삐삐삐삐삐 이거 달아놨는지 이거에 따라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특히 내가 1년간의 거리를 많이 안 갔다 뭐 10,000km, 20,000km 내외다 그럼 보험비가 좀 깎아줘요. 그 보험회사에서요. 보험회사에서? 네. 근데 저는 아까 2시간씩 다니잖아요. 더 내면 더 내지 덜 내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살아있는지 신기하다. 용하다. 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30분 내외 거리라면 보험비가 조금 더 할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요. 얘네가 12월 동안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시불로 내거나 아니면 6개월까지 할부가 되거든요. 그럼 그냥 한 달치로 계산을 한다면은 한 달에 13만 원 나가는 거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비로요. 그냥 일반 사람 보험이랑 똑같아. 세네. 아니 나보다 더 센 거래. 더 센 거래. 나 다쳐도 돼. 아, 실비야 13,000원 하는 것 같은데. 나 더 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를 내는데요. 1월에 보통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매겨져요. 그러니까 배기량이라는 건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몇 cc를 몇 기통을 달고 있는 건데요. 저 중형차 기준으로 봤을 때 2000cc거든요. 근데 준중형 같은 경우는 1600 미만. 그다음에 소형차 같은 경우는 1000cc에서 1000cc 미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600 초과부터는 cc당 200원. 그리고 1600까지는 한 140원. 오. 그다음에 1000cc 미만은 싸요. 80원. 오. 네. 근데 저는 중형차. 2000cc라는 거지. 네, 곱하기 최대. 2000.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면? 48만 원. 우와. 네. 뭐 200원 하니까 뭐 얼마 안 들 줄 알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마티즈 같은 경우가 이게 배기량이 1000cc 조금 안 되거든요. 계산을 제가 미리 해봤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80원이니까. 하고 뭐 지방 교육세 하고 하니까 68,000원. 아까 중형차는 48만 원인데. 48만. 그러니까 소형차. 그다음에 소년생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네, 그냥 소형차. 소형차 가시라. 스파크 좀 불꽃 튀고 싶다. 그러면은 85,000원. 이게 배기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와, 세금이 진짜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제 오빠가 좋은 차를 저에게 이렇게 물려주셨습니다. 납부 같은 경우는 아까 소형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면 되고요. 저처럼 10만 원 이상일 경우 1월, 7월 나누어서 납부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짜증나서 한 번에 냈어요. 두 번 내면 두 번 짜증나서. 그러니까요. 한 번만 짜증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자동차가 건강검진 받듯이 얘도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보다 많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면 좋은데 특히 근데 많이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10,000km 탈 때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엔진 오일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연비가 또 괜찮아지거든요. 갈아야지 그러면. 이것도 소형차, 중형차, 뭐 대형차별로도 돈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근데 그게 비싸진 않아서 제가 보니까 평균이 8만 원에서 14만 원. 뭐 불스워시나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엔진 오일이 달라요. 네네. 내가 아는 불스워시밖에 없어. 또 뭐 한 달에 그럼 계산을 하면 8,000원 정도 가량, 만 원. 이렇게 나누시는 게 네, 없어. 네,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또 검사하다 보면 어딘가 또 하나 빠져 있어. 내가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어머 고객님 브레이크 패드가 달랑달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명도 달랑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니까 또 돈이 수두룩 나갔다. 또 2년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4년까지는 괜찮아요. 감사 안 받아도 돼. 근데 그 뒤부터 2년마다 매년 국가에서 검사를 맡게 하는 제도가 있어. 자동차 검사. 이거 무조건 가서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를 엄청 물어야 돼요. 또 관리를 하구나, 나라에서. 그렇죠. 이거는 55,000원입니다. 검사 비용을 갔는데 이제 불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쳐서 다시 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고친 것도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근. 다시 검사 받는 것도 또 내 돈으로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서는 검사를 받게 해주니까 55,000원이면 싼 거거든요. 싹 뭔가 한번 하고 가는 게 낫겠네. 네, 싹 가고 딱 정확히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이제 검사 고쳐주는 곳에 가가지고 이거만 고쳐주세요 하는 게 다 사실 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검사 받으면 어디가 다친지 모르니까 더 덤탱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잘 맞추면 좋죠. 10,000km와 검사 주기를 한번 네. 잘 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잘 밟으면 돼요.
그리고 8만 킬로를 탈 때마다 미션 오일이란 걸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비싸요. 미션 오일은 한 14만 원에서 22만 원, 20만 원 선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 5년마다 한 번이거든요. 8만 킬로 정도면은. 그러면 1년에 4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나누기 10이 하면 되겠죠. 에이, 도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타이어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는 보통 6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요. 이게 한 짝당 11만 원에서 30만 원 선인데 보통 네 타이어 짝이잖아. 업체에서 15만 원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럼 6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6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타시려면은 두 짝을 먼저 갈아. 보통 앞에 뒤. 앞이 많이 이게 꺾잖아요. 어. 앞이 많이 깎여 있어요. 그래서 먼저 뒷바퀴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거든요. 뒤를 앞으로 보내고 네, 새로운 또 어. 바퀴 2개를 해가지고 뒤에다가. 네, 타이어 가는 건 사실 한 번에서 2번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근데 몇 년, 한 10년 타니까?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위에 연석이 있거나 혹은 나를 의도적으로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자주. 네, 타이어 펑크를 이제 나가지고 고쳐야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석으로 해가지고 찢겨가지고.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네네네네. 검사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 다음에 또 기름하고 검사 받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기만 하면 이것도 내야지. 맞아요. 톨비. 톨비.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은근히. 비싸요. 막 뭐 도로 잘 뚫리면은 신나게 갔어. 근데 3,700원이야. 뜨릉. 네, 이것도 수용차는 좀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작게 받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800원 정도 내니까 한 달에 그래도 36,000원 정도 나가요. 근데 뭐 국도를 타시면은 톨비를 안 내도 되는데 대신에 기름값이 너무. 섰다 놨다 연비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기름값으로 더 나가고 기분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좀 판단하셔서 더 경제적인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쁜 차도 세차해야죠. 세차는 보세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돼. 빵원. 빵, 오케이! 네. 우리의 당 충전을 위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출출 비용 되겠습니다. 네, 출출병 중간에 가다가 뭐 맥도날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또 스타벅스 하나 있으면 하나 사 먹고 하면은 또 한 달에 12,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형차 기준 그리고 제 기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간다. 와, 기름, 톨비, 세금, 검사, 출출 뭐 합해서 50만 원. 그러니까 월세가 나간다라고 와, 보시면 그냥 될 방 것 하나 같습니다. 얻었다. 네. 차에서 그냥 자도 돼, 이 정도. 가끔 잘 때 있어요. 근데 월에 50만 원인데 사회초년생 월급이 보통 한 200 언저리잖아요. 그쵸. 50만 원이면 4분의 1이라고. 이게 쉽지 않은 비용입니다. 근데 굳이 50만 원이 되는데도 추천하는 경우가 있나요? 추천 안 합니다. 안 해요, 일단. 절대 안 하고요. 아니,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잖아요? 뭐 한 달에 얼마나 나가십니까? 8만 얼마? 8만 얼마. 중간에 서울 몇 번 갔다 와도 그래도 9만 얼마? 9만 얼마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추천하는 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 경우는 이게 사실 소형차나 혹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이제 중준형 차를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물려받았을 경우 플러스 이거랑 같이 가야 돼. 부모님께서 또 여유가 되셔가지고 나의 자동차 세와 보험비를 그래 이 정도 내가 내주겠다 하시는 경우는 뭐 사회초년생이라면 사실 20분, 30분 내외라면은 그렇게 주유비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 대중교통비랑 비슷해요. 8, 9만 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오.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출퇴근이 힘드신 경우는 어쩔 수 없겠고요. 만약에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출장을 좀 자주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출장을 통해서 내가 얻어들이는 부가 수익, 네, 뭐 다른 데 가서 뭐 강의를 한다, 뭐 여기 가서 뭘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잖아요. 금이지. 네, 시간이 돈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차를 타는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사회초년생이 직접 차를 몰아보셨잖아요. 네네. 자, 단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성격이 좀 나빠져요. 제가 봤어. 나빠질 수밖에 없어. 그쵸. 화가 나고 저도 누군가를 화나게 했을 수 있어요. 제로섬. 네. 인생을 배울 수 있어. 네, 그리고 조금 제가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돈이 조금 많이 나간다. 이런 거는 좀 당연히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 돈으로 구매를 일시불로 하시는 경우는 괜찮은데요. 그러다 보면 또 목돈을 모아놨던 목돈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웬만하면 또 그렇게 안 하고 할부로 하시거든요. 장난 아니더라고, 할부 비용이. 그러니까 거의 70만 원에서 9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아까 200 언저리 받잖아요. 그럼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차는 먹여. 차는 계속 기름 먹여. 근데 나는 먹는 게 없어. 난 그냥 난 소고기면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회초년생이만큼 사회초년생이면 사실 차 없어도 그렇게 막 시선이 두렵지 않잖아요. 땀은 나고 또 건강도 피고, 좋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매일 자신과 시간 싸움을 하지만 남들 시선 때문에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회초년생은 다들 또 소고기가 많으니까. 네,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차로만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맞아. 옛날에 제 직장에 이 대장이신 분들도 직장의 대장분들도 진짜 차 보면은 진짜 옛날 차. 역사 속으로 사라진 차를 그냥 끌고 오히려 더 비싼 거 다니셨어요. 아니야? 발명. 클래식한 그런 레트로 차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분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아니까 오히려 더 멋있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이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니까 진짜 여건이 그래도 대중교통을 탈 수 있으시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자기한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저도 곧 그 직장을 좀 제 집 근처로 옮겨서 집을 옮길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사회초년생분들 차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고민 다른 게 있으시다거나 알고 싶은 게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꼭 사야겠다면 제발 소형차 사세요!